이어서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이번 주에 좀 남아있는 좀 중요한 경제 지표들, 좀 일정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당장 오늘 밤에서 내일 사이에 이제 8월 ADP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요. 이어서 이틀 뒤에 미국 노동부에서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실업률 수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용 상황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야 테이퍼링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8월 신규 고용자 수를 75만 명 선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실제 지표가 이제 이 수준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사했던 연내 테이퍼링 추진은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8월 고용을 보면 정확한 테이퍼링 시점을 좀 더 예측을 하기 쉬워진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런데 이 테이퍼링, 연준이 그러니까 그동안 해오던 국채 매입을 줄여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왜 테이퍼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테이퍼링이라는 게 원래는요, 사실 스포츠 용어입니다. 점점 가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운동 선수들이 이제 시합 전에 점점 운동량을 줄여나가는 거, 이거를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벤 버냉키 2013년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테이퍼링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용어가 이제 쓰이게 되고 있는 거죠. 그 본 시합을 앞두고 서서히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줄여나간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말하는 본 시합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금리 인상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앞서 이제 잭슨 홀에서 미팅에서 파월 발언을 좀 들어보면 테이퍼링은 연내하지만 금리 인상은 좀 천천히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여기서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정확히 어떤 관계입니까? 이 개념이 사실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을 떠올려 보면 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준은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해 오다가 이제 현재 제로 금리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가 닥치니까 대안으로 택한 게 무제한 국채 매입, 소위 양적 완화라는 걸 해온 거거든요. 네. 지금은 정확히 그 반대로 경기가 살아나고 또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다시 유동성을 축소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자면 역순으로 국채 매입을 다시 줄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나서는 상황이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 이제 시중에 돈을 회수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시중에 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푸는 돈의 규모를 줄이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도 이거 하나로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긴축 발작이다, 테이퍼 텐트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왜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단 테이퍼링 그 다음은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걸 시장도 사실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이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그 다음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겠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사실 시장이 출렁이게 되는 건데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만큼 신흥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자금을 빼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인 미국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신흥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대거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또 달러를 빌리는 데 있어서도 조건이 훨씬 더 나빠지게 되는 건데 이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IMF 때처럼 외환 위기가 오는 나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 IMF도 신흥국들의 충격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신흥국들이 테이퍼링에 따른 긴축 발작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과거 2013년과 비교를 했을 때 신흥국들의 GDP 대비 부채 규모는 더 커졌고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됐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외환 얘기하니까 굉장히 섬뜩해지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미국이 연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우리도 굉장히 좀 위험해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국내 증시 전문가들의 좀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네. 물론 2013년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예고를 했을 때를 보면 신흥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였습니다. 당시 코스피도 3주 만에 2001에서 이제 1770선으로 좀 무너져 내렸었는데 때문에 이틀 전에 이혁 원 기획재정부 차관도 미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이 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좀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밝혔던 거죠. 하지만 이때는 사실 갑작스러운 조치에 따른 결과였고 지금은 연준에서 계속해서 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김보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